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19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31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3번째 이야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배려, 논리,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연습되어야 할 사고의 의, 그리고 전혀 의미 없는 사고의 의에 대해 탐색해 보기로 하자.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사고가 닿을 수 없는 훨씬 깊은 어떤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생각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는가 하는 복잡한 구조에 대해 이해하도록 해보자.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생각이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것, 사고가 열어주지 못한 어떤 것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왜 사고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다지도 중요하게 되었는가? 관념으로서의 사고, 뇌세포 속에 축적되어 있는 기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고가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이 그런 질문조차 묻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만일 물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감정이야. 그러나 당신이 그 둘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만일 사고가 감정의 연속성을 주지 않으면 감정은 금방 꺼져버린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고되고 지루하고 두려운 삶 속에서 왜 생각은 그렇게 어이없는 중요성을 갖는가? 내가 스스로 묻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왜 우리는 생각의 노예인가? 조직할 수 있는 교활하고 영리한 생각,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생각, 그 많은 것을 발명해내고 그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공포와 불안을 낳은 생각, 끊임없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 자체에 꼬리를 쫓는 생각, 어제의 쾌락을 즐겼고 현재 속에서 그 쾌락의 연속성을 주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게 될 생각, 항상 활동적이고 수다를 떨고 움직이고 구성하고 가져가고 보태고 가정하는 생각, 관념은 우리에게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여러 분야의 지성인들이 책 속에서 그렇게도 잘 표현하고 있는 관념 말이다. 그 관념들이 교활하고 기묘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이 담겨 있는 책들을 숭앙한다. 우리가 그 책들이고 우리가 그 관념들이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념과 이상을 토론하고 있으며 변증법적으로 견해를 내어놓는다. 모든 종교가 그것 자체의 교리와 법식, 신에게 이르기 위한 그것 자체의 발판을 갖고 있으며 생각의 처음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그 관념이라는 전 건축물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다. 우리는 관념을 행동에서 분리했는데 왜냐하면 관념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고 행동은 언제나 현재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삶은 언제나 현재이다.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념으로서의 과거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의 사고작용을 관찰하는 것,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만 관찰하는 것,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반작용이 어디서부터 솟아나는가를 관찰하는 일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분명히 기억에서 솟아난다. 그렇다면 도대체 처음이란 것은 있는 것인가? 만일 있다면 우리는 그 처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처음이란 기억의 처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기억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각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유지되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쾌락의 생각이 어떻게 연속성을 주는가를 알았으며 또 어떻게 생각이 쾌락의 반대인 공포와 고통을 유지하는지도 알았다. 그래서 경험자, 즉 사고자가 쾌락이고 고통이며 쾌락과 고통에게 자양을 공급하는 실체라는 것을 알았다. 사고자는 쾌락을 고통에서 분리한다. 그는 쾌락을 요구함으로써 그가 고통과 공포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은 항상 쾌락을 요구하는데 생각은 이 쾌락을 충성, 줌, 도움, 유지, 봉사 등의 다른 말들로 대치한다. 왜 우리는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주고, 돕고, 봉사한다는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두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빛과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꽃이 나는 주고 돕고 봉사한다 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란 너무도 교활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 자체의 편리를 위해 왜곡한다. 생각은 쾌락에 대한 요구 속에서 그 자체의 속박을 초래한다. 생각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중성을 키운다. 우리 안에는 쾌락을 주는 폭력이 있지만
평화를 위한 욕망, 친절하고 부드러우려는 욕망도 들어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은 우리 안에 이 이중성, 이 모순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가졌던 무수한 기억들도 축적하고 있으며 이 기억들로부터 생각은 다시 생겨난다. 이 기억들로부터 생각은 다시 생겨난다. 그러므로 이미 말했다시피 생각은 과거이며 언제나 낡은 것이다. 과거로 인해 모든 도전을 만나게 되므로 도전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모순, 갈등, 모든 불행과 슬픔의 상속자인 것이다. 우리의 작은 머리는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갈등 속에 있다. 그것이 열망하든 모방하든 순응하든 정화하든 또는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갈등 상태에 있으며 그래서 갈등을 낳을 것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매우 물질적인데 왜냐하면 생각은 물질이기 때문이다. 마루, 벽, 전화들이 물질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은 물질이다. 어떤 틀 속에 일어나는 에너지 작용이 곧 물질이 된다.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다. 모든 삶이 그렇다. 우리는 생각이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은 물질이다. 생각은 이데올로기처럼 물질이다.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생각은 물질이 된다. 물질과 에너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있을 수 없으며 둘 사이가 조화로울수록 뇌 세포들은 더 균형 있고 더 활동적이게 된다. 생각은 쾌락, 고통, 공포의 틀을 세워 놓았고 수천 년 동안 그 속에서 기능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생각이 그 틀을 낳았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 생각에 의해 보여질 수 없다. 새로운 사실은 나중에 생각에 의해 언어상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실의 이해는 생각에 대해 실제가 아니다. 생각은 어떤 심리적 문제도 풀 수 없다.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영악하고 아무리 박식하고 생각이 과학을 통해 전자두뇌를 통해 언제나 필요성을 통해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생각은 결코 새롭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중대한 질문에도 결코 대답할 수 없다. 낡은 두뇌는 살아있는 삶에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생각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없는 사물을 보기 때문에 뒤틀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별난 트릭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이유, 사용하는 말,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방식,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당신이 걷는 방식, 먹는 방식들의 모든 구조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일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상하게 조용하고 유연하고 민감하고 고독하며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없다. 당신이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에 있을 때 관찰자, 사고자, 중심, 나가 없어지는 것을 주목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생각은 시들기 시작한다. 만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아주 분명히 보고 싶다면 마음이 모든 편견, 짓거림, 대화, 이미지, 그림 따위들 없이 아주 고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의 처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다. 그러므로 찾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릴 때에는 볼 수가 없다. 생각의 처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조용할 때에만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게 되면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한 생각과 다른 생각, 한 욕망과 다른 욕망 사이에 항상 싸움이 계속되고 한 쾌락이 다른 모든 쾌락을 지배한다. 그러나 생각의 시작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생각 속에는 모순이 없게 된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은 언제나 낡은 것이다 라거나 시간은 슬픔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은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해석과 설명은 어제의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늘 자신의 제약에 따라 해석하게 된다. 만일 당신이 그 진술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단지 완전한 주의만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관찰자도 관찰되는 것도 없으며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됐는가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 결론도 나지 않는 약삭빠른 추론이다. 생각이 없는 한 과거에 겉들인 기억, 체험, 지식에서 끌어낸 생각이 없는 한 사고자가 없는 한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철학적이거나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실제 하는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당신은 자신이 어떤 도전에 대해서 낡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대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13번째 이야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들려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생각으로 하루 시작하시고요.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찬 주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